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네. 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 반납. 예전에 목돈을 받았던 분이 네. 88년도에 가입하셨으면은 네. 아마 아실 텐데 98년도까지 달라 그러면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목돈도 받아가시는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네. 그걸 이제 되물리는 거죠. 네. 이걸 반납제도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받아갔던 거를 다시 낸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다시 내고 이제 복원하는 거죠, 그 네, 기간을.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추후납부라서 네. 추납이라고 네. 줄말로 얘기하는데요. 네, 네. 의무 가입이 아니고 이미 가입 기간에 음. 내지 않고 이제 보류했던 음. 이 연금을 그 기간에 이제 복원하는 그러니까 네. 추후납부, 추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방법들이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한 4천만 원 돈 내면은 네. 한 4년 안에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그분들은 굉장히 유리하나 전체 가입자들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재정에 대한 걱정도 제가 들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그런 걸 다 아시는 네. 입장에서 네. 예, 받고 보니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네. 이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네. 이 국민연금을 대신 내주는 임의가입, 이게 굉장히 요즘 늘고 있는데, 네. 이런 걸 대납하실 의향이 그럼 분명히 있으시겠네요? 이 소위 말하면 가정주부의 임의 가입이잖아요. 예. 그 제도가 있는 걸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모르다가 이 강의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렇게 유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아내는 11년 정도 불입을 하고 지금 한 29만 원, 30만 원 가까이 받고 있거든요. 야, 그걸 좀 더 일찍 알아가지고 더 불입했다면 좀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물론 형편이 돼야 되겠지만은 네, 가능하면 월 9만 원씩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 받으면은 나중에 50만 원씩 받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편 거하고 합치게 되면은 저는 최소한 굶을 염려는 없다고 봐요. 네. 그렇죠. 한 달에 예. 150에 그다음에 예. 그 예. 사모님 거 50만 원 예. 받으면 예. 200만 원이니까 예. 최소 생활비는 충분히 예. 된다고 봐야겠죠. 네. 국민연금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이 적게 낼수록 또 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런 그 공적연금의 기능이 있어서 네. 임의가입이 여러모로 참 유리합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많이 깨닫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국민연금이 강제제도고 네. 의무제도다 보니까 네. 이게 반감이 심하게 든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예. 뭐 지금까지 답변해 오신 거를 네. 제가 생각해 보면은 네. 답은 당연할 것 같은데 네. 네. 만약에 의무 가입이 아니라고 해도 네. 젊은 시절을 생각하시고 의무 가입이 아니라고 해도 가입하셨을 건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네.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어떤 금융상품을 전문가시고 하니까 내가 더 그거보다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건데. 네, 저는 말씀해 뭐 주실 수 노후 대비 자산 관리 일을 쭉 공부하고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자기가 리스크를 안지 않고 국민연금 이상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금융상품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꼭 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자면 이게 100살까지 산다는 거를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하는 거를 꼭 알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은 이 받는 금액이 낸 거의 그 비율이 훨씬 높더라고요. 예. 복지 차원에서. 약간 소득이 낮은 분들은 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아껴서 참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더라도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계산한 바에 의하면요. 예. 70년생 기준으로 해서 86세까지만 생존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연기연금을 했을 때 예. 이 미리 당겨받는 당겨받는 그 조기연금에 예. 비해서 4,500만 원 아. 정도 더 받는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뭐 요즘 86세는 평균 수명이니까 뭐. 예, 이게 90세까지 사시면요, 네. 이 액수가 무려 8,400만 원 정도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뭐 한 달에 뭐 이분 같은 경우에 70년생이고 네. 제때 받으면 124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뭐 진짜로 이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 만약에 네.
젊으셨을 때는 아마 대답이 다르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네. 그 세금 같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 좀 네. 무의미한 것이지만 네. 만약에 지금 생각하셨을 때 네. 그러면 내가 펀드에 가입하셔서 네. 펀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전도사 역할을 하셨는데 네. 펀드에 가입해서 국민연금 정도, 지금 국민연금 정도에 받고 계신 수익률을 내려고 하면 연 어느 정도 나야지 가능할 거라고 어림짐작으로 뭐 제가 돌발 질문이라서 정확히 계산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를 들면은 네, 네. 그 주식장 펀드를 가입하셨는데 네, 네. 국민연금 정도의 네. 이 연금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매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야 된다고 어림짐작으로 글쎄요, 제가 뭐 가정하실 수 있어요. 연 5% 이상 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지금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 예. 연 5% 이상의 수익을 몇십 년 꾸준히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조금 계산이 조금 예. 어려운 계산일 수 있는 게 네. 이게 실제로 계산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아프기나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갖고 있는 재산도 사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안정감이랄까 안심감을 돈으로 계산하기 참 어렵지만은 그 가치를 생각하면은 좀 일찍 떠서 손해보라고 세상 뜬다고 해도 손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종합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네. 저희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네.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삼층연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런 이제 삼층연금 또는 뭐 주택연금, 그다음에 뭐 즉시연금 이래가지고 5층연금, 뭐 다층연금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런 다층연금 체계가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한 가지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여러 층을 쌓는 게 중요한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유용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해 우선 주신다면요. 국민연금은 뭐 몇 가지 그런 선택만 잘 생각하면 되니까 나머지 정부가 다 해주는 거고요. 예, 예. 저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퇴직연금인데 예를 들어서요. 월급이 500만 원인 사람 그러면 1년에 500만 원 퇴직연금 가입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년을 가입을 했는데 그걸 1%로 운용하면은 제가 지금 금방 이 숫자를 외우고 있지 않은데 1억 한 뭐 5천, 6천 이게 되는데요. 그거를 4%로만 30년을 운용하면은 3억 몇천이 돼서 2배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요즘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원래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퇴직연금만 좀 잘 운용을 하게 되면은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여유가 약간 있는 분들은 개인연금을 좀 드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준비를 못하고 퇴직한 분들은 이 퇴직 이제 나는 준비 못하고 퇴직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은 갖고 있는 주택을 연금화 시켜서 받는 게 주택연금. 예,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면 3층연금이고 거기에 주택연금을 만약 한다면 4층연금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젊을 때부터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연금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살면 유리한 연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이제 주택연금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여러 연금들이 제각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여러 층의 연금을 만들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 연금을 바꾸고 계신 기성세대로서 네, 예. 대표로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네, 이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에서 반감을 가지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무가입이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 또 네. 하나는 네, 지금은 받고 계신 분들 그렇죠, 좋은데 그렇죠. 그건 자기들도 안다. 네, 근데 앞으로 이 연금이 고갈될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면서 네. 가입을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이 네. 물론 이제 이게 정책 입안자들이 또 네, 어떤 네. 고민하겠지만 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게 지금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요. 선진국에서 보면은 젊은 층들이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고 그거를 나는 가입 안 하겠다.
그런 움직임이 확산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도 그 젊은 세대들이 안심감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열심히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민연금 제도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역시 조금 많이 내고 좀 덜 받는 제도로 바꾸는 노력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그 우리나라처럼 싸놓고 거기서 주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예, 적립식이죠. 예. 대부분의 현역 세대한테 받아서 세금 뭐 걷어가지고 예, 준다고. 부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적립해두는 그 뭐 자산을 운용을 잘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그 연금운용본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운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국회에서 매년 불러가지고 따진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독립성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운영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보장해주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도 연금제도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금제도 개선하도록 국민들도 좀 스스로 나서서 정부한테 그런 압력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국민연금 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국민들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고 그다음에 나중에 만약 못 받게 되면 어떡하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 정부가 걱정할 일이지 그럴 염려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이에 낀 세대 입장으로서 예. 저는 아마 지급액이 줄 걸로 예.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표님께서 지금 받고 계신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네. 저는 아직 받고 있지는 않고 이제 네.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입장이고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받고 계신 입장인데 네. 이게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받고 계신 분들도 좀 감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정도의 그러니까 그게 상황까지 꼭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막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이성적으로 그런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네.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네.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금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제 경험에 의하면.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쭉 나왔던 문제 중에서 네. 이 젊은 세대가 가장 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예. 지금 뭐 이런 것들을 그 유도하거나 예. 설득할 예. 이런 저도 항상 고민하는 건데 이런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가정에서 벌써 연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교에서도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은 연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선택할 때도 퇴직연금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를 보고 입사를 결정하더라고요. 네, 그네들은 퇴직연금이 공적연금 많이 대체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예. 역할을 저는 하는 뭐 거죠. 이게 그 연금 전체를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사회 교육에서 이런 걸 빨리 커버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활동을 하면서 연령대별 노후 준비에 30대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삼성연금 가입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00세 시대의 연금 재테크 30대부터 시작해야 되는 100세 시대의 연금 재테크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는 데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합심해서 연금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연금에 대해서 그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한국도 공적연금이 예. 퇴직연금으로 예. 상당 부분 예.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액수가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네. 그런 시대가 올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벌써 221조 원 작년 규모가 예, 됐는데 맞습니다. 퇴직연금. 2030이 되면 400조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 상용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대 직장인이 퇴직금 가입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처음 펀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60%라더라고요.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자기의 다른 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연금 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국민연금뿐이 아니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 오늘 인터뷰와 그다음에 네. 저희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네. 연구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네, 저도 그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